안녕하세요. BTU 협업적 진로 디자인 14주차 진로 준비 행동을 위한 스마트 진로 설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진로 설계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설계란 자신의 특성을 바르게 인지하고 진로 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인력 수급 전망에 대한 구조화된 이해를 통해서 적합한 진로, 즉 캐리어를 그려내는 과업을 진로 설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로 설계가 중요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직업 세계가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화되어 가고 있어서 체계적인 준비가 없이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직업을 찾아내는 일은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진로 설계가 중요합니다. 대학 시절의 진로 설계는 향후 30년에서 40년의 삶의 폭과 깊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로 설계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다는 욕망은 강한 반면에 이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로를 설계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 5가지 사항을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은, 첫째는 개인의 재능과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나 분야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로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것은 개인의 열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나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해서 설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로 설계 시의 고려사항은 사회적으로 필요한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세계도 유기체처럼 생로병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향후 15년에서 20년 후에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인가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로 설계 시의 고려사항 중에 네 번째는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개인의 자아실현 터전이면서 사회적 역할과 위상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일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로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마지막 5번째는 타협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직업적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등 조건이나 수준을 고려해서 진로를 설계해야 하는데, 내 상황을, 내 능력을 잘 분석해 보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능력은 전혀 되지 않는데 내가 원한다고 그 진로를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고집만을 부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대학생의 진로 설계 점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항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첫째는 자기 발견, 둘째는 세계 발견, 셋째는 과정 축적, 넷째는 실전 대비, 이렇게 네 가지로
진로 설계 점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발견에서 나는 왜 소중한가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 체크되어야 됩니다. 또 나는 어떻게 보이는가, 즉 자타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자아 충족도 검사를 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흥미로운가, 즉 흥미 탐색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잘하는가, 재능 탐색을 시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강점이 있는가, 다중 지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에 편안함을 느끼는가, 즉 성향 탐색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에 적성이 맞는가, 직업 적성도 검사를 통해서 탐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발견에 대한 준비 항목이고요. 두 번째, 세계 발견에 대한 진로 설계 점검 항목입니다.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즉 직업 인기 순위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직업을 선호하고 선택하는가, 직업 선호도에 대한 죄송합니다. 직업 선호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막상 직업 현장에서 일에 만족하는가, 직업 만족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직업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가,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떤 직업이 더 생겨날 것인가 라는 시대의 직업 예측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직업이 새로 생겨날 것인가, 직업 트렌드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나의 진로로 삼을 것인가, 직업 선호군을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가치로 직업을 선택하는가, 직업 가치관을 분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정 축적입니다. 이미 그 직업을 이룬 사람은 누군가, 롤 모델을 분석해 보고 그 직업을 이루는 과정은 어떠하는가, 진로 과정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 직업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진학과 학과의 구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의 목표를 이룰 것인가, 학업 계획서를 세워야 합니다.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험했는가, 직업 체험 계획서를 세워야 됩니다. 진로에 대해 충분히 탐구했는가, 지식, 독서 이력서, 진로 상담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 있는가,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또 봉사 이력 등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실전 대비 분야입니다. 모든 과정에 일관된 흐름이 있는가, 자기소개서를 살펴야 되고, 모든 과정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는가, 면접 예상 질문을 해봐야 되고, 모든 과정을 자료로 구성하였는가, 진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로 설계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설계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자기 발견이 있고, 두 번째는 세계 발견이 있는데, 자기 발견에도 하위 영역이 세 가지가 있고, 세계 발견에도 하위 영역이 세 가지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 설계 단계의 첫 번째, 자기 발견에서 하위 영역 세 가지, 진로 점검, 존재 발견, 자기 이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점검은 나는 정말 진지하게 꿈꾸고 있는가, 진짜 나의 꿈인가,
진짜 그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진로 점검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둘째, 존재 발견에서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가, 자존감, 자신감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셋째, 자기 이해에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가, 흥미, 재능, 강점, 성향 등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계 발견입니다. 세계 발견은 그 하위 변인이 직업 이해, 진로 결정, 진로 검증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직업 이해는 나는 직업 세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직업 인식에 대해서, 직업 선호에 대해서, 직업 만족에 대해서, 또 직업 흐름에 대해서, 직업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로 결정에 있어서는 나는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고 잘할 수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진로 탐색을 통해서, 진로 결정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로 검증에 있어서는 나는 이 직업에 대해 충분히 노력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롤 모델을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되고, 직업 지식 연구를 통해서 또 직업 체험을 통해서 나의 진로 검증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하게 진로 설계하기를 마지막으로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페시픽입니다. 즉 특정한 한 분야를 설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스페시픽이란 단어는 구체적, 한정적, 한 곳으로 집중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정한 한 분야로 압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단순화된 목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부분까지 궁극적 목표를 설정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스페시픽, 특정한 한 분야를 설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스마트하게 진로 설계하는 두 번째는 미저러블입니다.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미저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보면은, 미저블이란 단어는 잴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보다, 잘, 최고의 등의 단어로 나의 목표를 설정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측정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목표를 설정하라는 말입니다. 목표란 설정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다 잘한다, 잘한다, 최고로 잘한다 이러면 얼만큼 잘한다는 숫자의 표시가 없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매년 혹은 매 분기별로 목표 달성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측정 가능한 단어로 목표를 설정해라 하는 것이지, 바로 스마트한 그 진로 설계를 하기 위한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한 진로 설계를 한 단계는 어치러블입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라 라는 것이죠. 어치러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라. 지금부터 작성할 궁극적인 목표 계획서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만이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거창한 계획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노력에 의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스마트한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의 스마트한 진로 설계 단계는 리얼리스틱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목표는 무엇인지 이제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선에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현실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도 목표는 될 수 있겠지만은 내 현실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미래지향형의 목표를 가지고는 스마트한 진로 설계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한 진로 설계를 위한 다섯 번째 단계는 티미리입니다. 즉 데드라인을 정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일정이 포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도 수업하는 첫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중간고사가 있고 15주가 되는 마지막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이 과목을 데드라인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첫 1강부터 시작하여서 반드시 8강 때에는 중간고사를 보는 것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리고 9강부터 계속 수업해서 15강 때에는 또 기말고사를 보는 것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런데 학생 여러분들이 이 데드라인을 무시하고 중간고사를 참여하지 않거나 기말고사를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이미 지난 다음에 중간고사 보게 해달라든지 이미 다 성적이 제출된 이후에 기말고사 못 봤으니 그걸 대출해서 보게 해달라든지 성적 정정해 달라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늦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진로 설계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일정의 데드라인을 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4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학 4년 졸업하고 나가서는 여러분들의 진로가 정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데드라인을 두고 설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4년 후에 내가 졸업할 때에 어떠한 진로를 설계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준비할 단계, 2학년 때 준비할 단계, 3학년 때 준비할 단계, 4학년 때 준비할 단계, 이 데드라인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분기별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분기별로 한 학기에 2번 정도씩 한 학기에 2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학년의 학기별로 2번씩의 데드라인을 정해서 이번 학기에 내가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지켜지고 있는지 이 1년에 4번의 점검 과정을 통해서 데드라인이 지켜지고 있는지 4년에 16번의 데드라인을 통해서 내가 준비한 진로 설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확하게 내가
데드라인을 세우고 그걸 넘기지 않도록 점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4학년을 마치고 나서 또 진로 설계를 통해서 직장으로 가는 분 또는 학문적으로 교수 요원으로 준비하는 분, 어떤 방향이든 간에 여러분의 진로가 바르게 설계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2학년이기 때문에 4학년들도 몇 분 계시지만은 대부분 2학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2년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로 설계에 대한 방법을 잘 배워서 이제 남아있는 3학년, 4학년 때 여러분의 진로 설계를 구체화하면서 졸업하고 여러분들 직장에 가실 분은 직장의 진로로 또는 학문적인 연구를 가실 분은 학문적인 연구의 길로 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학기 과정에서 여러분의 진로 설계가 스마트한 진로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기말고사를 과제 제출이 있는 날입니다. 미리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